인도가 영토나 인구수가 비교도 안 될 만큼 크잖아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배를 했던 거예요? 1857년 항쟁이 인도 사람들이 모두 다 한마음으로 뭉쳐서 일어났던 거였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인도를 분할 통치 정책, 방법 간단합니다. 다양한 지역, 종교, 계급 등을 이용해서 분열시키는 정책입니다.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게 그렇죠. 내부적으로 분열을 시킨 거네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힌두교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슬람들을 이용해서 다수인 힌두의 대양 세력으로 키우고자 했던 이런 정책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 영국 입장에서는 저항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겠네요. 그렇죠. 그것과 더불어서 또 소위 갈색 피부의 영국인 뭘까요? 갈색 피부? 아! 친영파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학교를 세워서 유럽의 학문을 가르치고 또 영어를 가르치고 해서 너희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네가 더 출세하기 위해서는 영국 사람처럼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 이런 것들을 주입시키는 거죠.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훨씬 더 수월하고 안정적으로 인도를 지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의 식민 지배가 점차 굳건해지던 1869년에 인도인들의 정신적인 지주, 오늘의 주인공인 간디가 태어난 겁니다. 나오시는구나. 와. 교수님, 보통 위인분들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뭔가 남다른 점이 좀 있잖아요. 간디는 이제 뭐 부유했던 그런 환경 말고 뭐 특이했던 점이 따로 있나요? 예, 간디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한테 힌두교 교리라든지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독실한 힌두교도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7살이 되던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이 시기 간디 한번 볼까요? 저도 못 보던 사진. 근데 늙어서도 귀여우세요. 얼굴이 작고 막 그렇잖아요. 얼굴 작고 귀도 이렇게 엘프처럼. 귀 그때도 컸어. 영특하게 생겼네. 자, 이 당시가 학교에 들어갔을 시절 모습인데 수줍음이 굉장히 심하고 아주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내성적이었냐면은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막 뛰어왔다고 그래요. 왜 맨날 이렇게 뛰어다녔을까요, 간디가? 사람들 마주칠까 봐. 맞습니다. 혹시 천천히 걸어가면은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말 걸까 봐. 왜? 그게 겁이 나서 아무도 말 못 걸게 하려고 막 뛰어갔다고. 귀엽다. 그런 이야기가 귀엽네. 있어요. 진짜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줍어서 친구라고는 수업하고 책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간디는 학습 능력이 어땠을까요? 공부 잘했을까요? 잘해야 맨날 되는 책만 거 보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요. 간디가 스스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는지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어요, 자서전에. 구구단을 외는 것이 힘들었다. 그 시절 다른 것보다도 선생을 이런저런 별명으로 부르기를 배웠던 게 기억난다는 건 내 지능이 낮았고 기억력이 미숙했음을 잘 보여준다. 어떠세요? 구구단이 인도에도 있었어요? 아니 다 있죠. 전 세계 있죠. 전 세계에 있어요? 네, 인도 그럼요. 분들이 수학 되게 그냥 잘하세요. 인도 수학 잘하잖아. 아, 나 구구단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인도는 30의 9단까지예요. 에? 매일매일 그냥 선생님 오기 전까지 배워. 약간 큰 목소리로 말해야 돼요. 그러면 27, 9. 지금부터요. 아, 지금 못한다. 지금 어때요? 아, 바로 빼시네. 네, 간디는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학습 능력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독 못 따라갔던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수학? 영어였습니다. 영어. 영포자였던 거죠. 그런데 학업에 더더군다나 집중하지 못했던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죠? 이 일로 인해서 어린 간디의 삶이 크게 흔들리게 되고요. 일생일대의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사랑이네요, 사랑. 아, 사랑이야. 그건 바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여러 번의 약혼을 했었습니다. 어머. 와. 근데 약혼자들이 어린 시절에 다 병으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14살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에? 아니 뭐 짝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고 결혼이라고요? 상방이네 그러면.
14살에 결혼을 한다고요? 14살에 조선시대 결혼을 아니에요, 했다는 게 네. 진짜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위인전에서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거예요? 당시 인도에는 조혼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던 것처럼 인도도 예전에는 어린 나이에 결혼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14살 되던 해에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머. 14살에 결혼을 했으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네. 굉장히 어린 나이라서 첫날 밤을 어떻게 치를까? 와. 어머. 걱정이 돼서 와. 형수님이 첫날 밤 치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네? 합니다. 아, 그때 누가요? 뭐 성교육도 형수. 없었으니까. 형수님이? 네. 뭐 아빠도 아니고 네, 갑자기 간디 자서전에 보면은 형수한테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형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형님은 뭐 하시고 갑자기 형수님이 그렇게 강렬한 첫날 밤을 보낸 간디는 그때부터 온종일 아내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성욕에 일찍 눈을 뜨게 됐다고 그래요. 아이고.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것도 몰랐네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안 자니까 학교도 자주 빠지고 이래서 결국은 이 한 학년을 유급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구사일생으로 겨우 유급은 면했지만 뭐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성적은 엉망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또 이 시기에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운 일탈 행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간디의 동네 형이 그 지역 경찰서장의 아들이었다 그러는데요. 그 형을 따라서 정말 가서는 안 될 그곳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가 바로 사창가였습니다. 에? 와, 가시는구나 결국에. 참가. 이때 간디가 15살이었어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형을 따라서 사창가로 가게 되는 거죠. 자서전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고백에 의하면은 호기심 때문에 형 따라 가긴 했는데 결국 간디는 긴장감 때문에 빳빳하게 굳어버려서 금방 쫓겨나고 말았다고 해요.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간디가 동네 형이랑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상해졌구나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 형과 관계를 정리해라 라고 간디를 좀 닥달하기도 했었대요. 하지만 간디는 그 형을 따라서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어머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간디 집안은 제일 엄격한 규율을 가진 비슈누파에 속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비슈누파 사람들은 동물을 죽여서 육식을 하면은 내 영혼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이 머릿니조차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어머. 아주 엄격한 계율을 강조하는 집안이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육식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탈 행위였던 거예요. 그 왜 따라 먹은 거예요 형을? 당시 간디는요 도둑이라든지 귀신, 뱀 뭐 이런 거 굉장히 무서워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지금의 간디가 더 무서운데요. 자기 스스로 나는 참 겁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고기를 먹으면 나도 우리 형처럼 강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 몰래 생전 처음으로 염소 고기를 맛보게 되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무 맛있었겠죠. 생전 맛있었다. 처음 먹어보는 고기 얼마나 맛있겠어요. 정말요? 저는 처음 먹었을 때 토했어요. 어? 아, 진짜. 한국 와서 처음 먹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뭔가 누구를 씹어먹는 느낌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못 먹었어요 처음에. 네, 간디는 리디 씨랑 거의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염소 고기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다 개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디의 일탈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어떤 남자가 이거 하는 그 습관을 가진 것을 지켜봤다 그래요, 간디가. 이거를 하는 걸 보고 나도 저걸 좀 따라 해봐야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처음에는 담배? 시작했다 그러는데 술?
담배? 네, 규현 씨 너무 일찍 맞춰주셨어요. 별거 아닙니다. 아니 규현 씨 녹화 이렇게 망칠 거예요? 아니야 문제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정식 문제. 아이 정말. 아니 뭐 잘 아는 게 죄인가요? 네. 이거 내주세요. 담배. 답은 담배죠. 간디가 흡연자였어요. 네, 당시 간디가 일삼았던 일탈은 바로 담배 피우기였습니다. 그 당시 간디는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입으로 담배 연기를 후하고 내뿜는 모습이 굉장히 그러니까. 재밌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른들이 피우다가 버린 거 꽁초 모아서 피우다가 그쵸, 중학교 때 많이 하죠. 나중에는 그걸로 조달이 안 돼서 자기 형이 금팔찌를 가지고 있었는데 갖다가 팔아서 그걸로 담배값을 마련하기도 했었대요. 별거 다 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도둑질까지 해가면서 아주 어렵게 담배를 샀는데 이 담배를 대놓고 피울 수가 없죠. 네. 몰래 숨겨야 되고. 야, 이거 내 인생 뭐냐. 어른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런 자괴감에 빠져서 이거를 계획을 했다 그러거든요. 이걸 계획했다고요? 네, 이걸 계획했습니다. 뭔가 가출을 했나요? 이렇게까지 할까 싶어요. 담배 공장을 차리진 않았을 거 네,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의외의 일이긴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괴감이 빠져든대잖아. 자괴감. 세상에 빠져서 답은 바로 자살입니다. 네? 자살입니다. 자살 시도요? 네, 자괴감에 빠져서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독성이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식물을 찾아서 그 씨를 2-3알 정도 삼켰다 그럽니다. 근데 정말 죽을 용기가 더 이상은 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자살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린 간디가 일탈과 정욕에 휩쓸리는 사이에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이미 편찮으셨어요. 아이고. 이때 안타깝게도 간디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면서 후회에 시달리게 되죠. 원래는 간디는 매일 밤마다 약간 다리를 주물어줬어요, 아버지. 근데 그날에 삼촌이 와서 오랜만에 와이프랑 잠잘 수 있었어요. 그때는 와이프는 만삭이었는데도 꼭 같이 자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약간 후회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부터 약간 성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대요. 간디는 이때부터 일탈을 멈추고 18살이 되던 1887년에 간디는 드디어 대학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합격한 후에는 고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대학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학생이 된 간디는 수업을 잘 따라갔나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는 들어가긴 했는데 또 적응 못하고 그렇죠. 대학을 딱 들어가긴 했지만 단번에 수업을 쫓아가기는 쉽지가 않았죠. 어려웠겠네. 예. 그리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아버지의 오랜 친구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죠.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영국 변호사가 되라.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유학을 권유하신 거네요. 그렇죠. 유학이죠. 이때 간디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나에게는 그보다 더 반가운 말이 없었다. 나는 공부가 어려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너무나 기뻐 영국에 빨리 갈수록 더 좋다고 답했다. 간디는 인도 대학은 그냥 포기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자. 이런 결심을 합니다. 더 어려운 걸 택하는데? 그러니까요. 더 어렵지 않아요? 지금 그 유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 가족들은 그냥 다 찬성을 했나요? 근데 오히려 간디의 가족들은 유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누구지? 혹시 사람들? 아, 그 친한 형. 그게 아니라 놀아야 되니까.
인도에 카스트라는 계급 제도가 있는 것은 모두 다 들어보셨죠? 네. 카스트라는 건 인도의 종교인 힌두교의 특유한 신분제를 말하는 건데요. 특정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간디와 같은 카스트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간디의 유학을 막은 겁니다. 간디가 속했던 상인 계급인 바이샤부터는 직업 선택도 비교적 자유로웠고요. 이렇게 많은 권한을 누릴 수 있었는데 바다를 건너 인도를 떠나면 그 자체로 더러움에 닿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디가 유학 가는 것을 말렸던 사람들은 바로 같은 카스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러면 간디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원 씨랑 규현 씨랑 한번 다 읽어주세요. 계급의 규칙을 저버리고 영국에 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아. 저는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영국에 꼭 가야 합니다. 영국에 간다는 결심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더럽게 못하는데 무슨 네가 너는 계급의 명령을 무시하려는 거냐? 오늘부터 이 아이를 우리 계급에서 추방한다. 누구든 이 아이를 도와주거나 배용하는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웃기고 있네. 아니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약간 감정이 실린 것 같다. 나한테. 네, 카스트의 엄포가 정말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이런 강압에도 불구하고 1888년 간디가 1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때 드디어 영국 유학길로 오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커다란 도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영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간디는. 근데 거기 가서도 엄청 힘들었겠는데 고생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문화에 새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즉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영국 신사 흉내내기. 아, 그래서 젠틀맨. 멋지게 스타일 변화를 시도합니다. 수트에다가 중절모 쓰고 뭐야? 오, 와우. 완전 달라졌다. 와. 멋지네. 네, 이게 22살 당시 간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런 스타일을 갖추기 위해서 간디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왠지 제 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요? 주변에 시선을 신경 많이 썼네. 옷으로도 부족해서 집에다가 연락해서 형이 가지고 있는 그 금시계줄 나 좀 보내달라고 와.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굉장히 물질적이고 좀 세속적인 면도 있었네요. 젊을 때는. 그렇죠. 근데 간디는요 스타일 가꾸는 그런 일 이외에도 당시 영국의 채식이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간디는 유학 시절에 런던의 채식주의자 협회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간디가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네, 혼자 어린 애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 뒷분들은 이제 나이상 고기를 좀 줄여야 될 나이들이고 어차피 자, 이렇게 간디는 모든 활동에 열성을 다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교 활동도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격이 많이 변했네요. 영국 가서.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영국으로 건너간 지 3년 만에 22살의 나이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